최근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기관포 사격과 동시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호주군에게 공개하자 호주 측에서도 레드백 장갑차의 강력한 성능을 매우 만족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 이어서 K21 레드백 장갑차까지 한국산 무기의 호주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이에 대해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자신감 있게 레드백 장갑차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지역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랜드포스 2021에서 하나디펜스가 참가해 한국산 K21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당당하게 공개한 것이죠. 랜드포스 공개 후 호주 정부의 요구대로 곧바로 기관포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까지 호주군에 전달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기갑무기 기술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가 8km에 이르는 미사일이며 2단 로켓 텐덤 방식의 성형 작약탄과 발사 후 망각 기능을 포함해 듀얼 광학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무장체계입니다.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 덕분에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적군의 전차를 공격하는 탱크킬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호주군이 요구한 전투형 장갑차의 필수 조건인 900마력의 디젤 엔진과 고무박힌 궤도,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포함해 30mm 기관포까지 모두 탑재했으며 이러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수주 경쟁에서 독일산 장갑차보다 엄청나게 유리한 근본적인 장점은 레드백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 한국의 업체와 호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선정될 경우 호주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만들 예정인데 최근 호주군의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당당히 수출에 선정됐기에 독일과는 달리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죠.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는 강력한 성능 말고도 저렴한 가격과 생산 가성비까지 한꺼번에 성립시킨 말도 안 될 정도의 명품 무기가 된 것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돼 호주의 대전차 미사일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과 경쟁해 현국 미사일과 천건 미사일을 판매하려고 지속적인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FA-50 공격기, 천무 미사일과 현국 미사일, 국산 전투함과 KSS 잠수함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가 해외 수출 수주를 도전해 수주 성공 직전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듯 한국이 개발한 K21 레드백 장갑차 플랫폼이 세계에서 명품 무기로 등극하려면 이번 호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내년 초 레드백 장갑차에 관한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미 계약이 성사된 K9A1 자주포 30대를 포함해 AS-10 탄약 장갑차 15대를 먼저 호주에 수출하게 되며 하나디펜스 호주 법인과 함께 40여 개의 호주 방산업체들과 레드백 생산체계를 구축해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와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2021년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 증가량은 무려 세계 1위를 달성. 매년마다 30%씩 증가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명예를 돋보이고 최첨단 기술력으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핵심 우방국의 무기로 완전히 판정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체결된 무기 공동개발 협정은 미국의 신무기 사업에 한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무기 개발의 기술 지분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미군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의 주요 무기 설비를 둘러보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한 주요 무기 체계 및 컴포넌트를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기밀로 숨겨졌지만 미국의 차세대 무기 프로젝트와 한국산 무기의 관계를 예측해봤을 때 정황상 레드백 장갑차의 미국 현지 생산과 관련된 협의인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레드백 장갑차가 먼저 호주 수출을 성공해 강력한 성능을 미국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 수주를 단숨에 밀어내고 2022년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완전히 독점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필요한 장갑차는 약 3,000대, 사업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이 호주에서 수주를 성공하고 미국까지 수주를 성공하는 순간 40조 원 규모의 초대박 계약을 한국이 독점하는 것이죠. 또한 레드백처럼 K-21 장갑차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국가는 기갑부대를 편성할 시 K9 자주포처럼 한국산 부품으로 모든 장비를 통일시켜 저렴한 가격과 장비 보급에서 확고한 장점을 획득하는 등 무기 수출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시켜 한국의 자주국방 국산 기술력이 적용된 기갑무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한다면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신뢰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레드백 장갑차는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 최고의 명품 무기를 만들겠다는 한국인의 진정한 투지와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 수주에서 완벽한 이점을 갖게 되자 국산 무기 수출이란 경제적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일본인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 열등감과 부러움을 제대로 느끼고 있군요. 호주 수출 레드백 장갑차에 관한 게시글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밀리터리 777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수출을 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다. 적당한 성능의 무기를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미국과 중국산 무기와는 다르게 외교적 마찰 없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게 항복해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다. 정식적인 군사 조직을 둘 수는 없고 무기체계도 방위만 가능한 최소한의 병력을 구성해왔다. 따라서 전쟁용 무기를 수출하는 방법도 금지되어 한국과의 군사무기 경쟁에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패배했다는 느낌이야.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일본제 무기도 해외 수출이 자유롭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일본제 무기의 취급은 가격이 비싸서 못 사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곧바로 인식했겠지. 한국산 같은 저품질 무기 따위는 전쟁에서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일단은 저렴해서 구매라도 해보는 게 개발도상국에게 이득이려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처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일본제가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무기로도 충분하다는 우익들의 주장에 따르면 호주와 핀란드도 개발도상국입니까? 호주와 핀란드가 개발도상국 취급을 받는다면 일본은 중세시대입니까? 개발도상국들이 돈이 없어서 저렴한 한국제 무기를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호주는 완벽한 선진국 주제에 자존심도 없는 거냐? 역시 호주가 일본의 고래잡이를 항의할 때부터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비호감 국가로 낙인하겠어. 왠지 이웃나라를 증오로 전부 부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이웃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무기는 전혀 안 팔리는 건가?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 일본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의 해외 수출 경쟁. 강대국 한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와 인도,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을 알렸듯이 이번에는 레드백 장갑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 웨폰이라는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 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